자,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냐? 네. 2017년, 18년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조금 특별 보금자리로는 이거 해준다고 시장이 돌아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둔촌주공의 예비 당첨자분들이 네.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2구나 3구 타입, 뭐 예를 들면 3구 타입이 분양가가 7억 1천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네. 4구 타입이 한 8억 7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금액대가 사실 평형이 작은 건데 네. 사실 금액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같은 하락장에 좀 가족들이 좀 들어가기엔 좁고 네. 워낙 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넣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둔촌주공 그래도 청약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네. 좀 다른 지역에 좀 넓은 집, 가족이 네. 살 수 있는 집을 보는 게 좋을지 네.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일반적인 가정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치면은 아니 1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거의 1,0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분은 맞벌이가 정도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죠. 예. 근데 뭐 2천만 원 모았다고 치고 예. 그러면 10년을 모아 2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2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하나로 2억, 3억 까먹거나 2억, 3억 버는 건 뭐예요? 너무 쉽죠? 그쵸, 뭐. 너무 쉬워요. 네, 그 정도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둔촌주공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강동구의 이제 소득 대비한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로 먼저 네. 분양가 자체를 좀 검증해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과거에 2007년 5월 달에 이제 과거의 고평가 정도였었고, 이때가 한 17.8, 18이 조금 안 됐죠. 네네. 그리고 저점이 언제였냐면 2014년 12월 달 12 정도. 12. 네네. 네, 12. 11도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가장 고평가 됐을 때가 이제 21년 6월 달인데 이때가 28. 야, 그러면은 이건 뭐 전고점 수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미친 폭등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어때요? 23.7. 낮아졌다곤 하지만. 자,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싸 보여요, 안 싸 보여요? 30-40% 빠졌다. 그렇죠. 완전 고점 대비해서는 싸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역사적 평균과 저점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비싼 구간에 있네요. 여전히. 자, 그러면 네. 얘가 지금 23.7인데 네. 저점이 저점이 11.6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얼마 떨어져야 돼요? 지금 가격에서 뭐 반토막이 나야. 네. 반토막이 나야 2014년에 저점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올라오겠죠. 소득이 좀 조금씩은 올라올 거니까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30% 40%는 떨어져야 그 정도는 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여기 헬리오시티죠. 네네. 네,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가 지금 최저 호가가 지금 16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26일에는 15억 5천까지 내려왔다가 네네. 지금 잠깐 호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한 1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게 그 네. 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네. 요새 상승 반전 나왔다. 규제 완화. 버티고 있다. 참 아니 부동산이 주식도 아니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이런 사소한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큰 맥락. 아까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봤을 때 어때요? 여전히 비싸죠. 그쵸. 여전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2019년 4월 달 가격이 15억이에요. 네네. 15억. 근데 이제 지금 16억 5천이잖아요. 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 가격으로 떨어져야 되냐? 네. 2017년, 18년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17년, 18년 가격이 돼야? 네, 그 정도는 돼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저점 수준이라는 거보다는 그냥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저는 무릎 밑이라고 봅니다. 그럼 무릎 밑에 매력적인 수준이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치면 얘가 이제 19년 초반 가격도 지금 15억이에요. 매력적이진 않지만 뭐 매력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리센치로 한번 가볼게요. 2017, 18년도 가격이면은 14, 15, 16 정도 돼요. 네네. 자, 뭐 2017년도 초반으로 가면 12억대도 있고요. 12억.
굉장히 내려가네. 초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내려가야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요 기준으로 보면 리센치 기준으로 한 14억, 15억 정도 선이 저는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얼마 정도냐면 네. 지금 18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3억, 4억 정도는 더 떨어져야 메리트가 있다. 이것도 요즘 리센트에서 뭐 이거 실거래가 21억 찍었다. 네. 이거 뭐 저층이고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네. 어떤 중층 로얄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적어도 네. 말씀하신 네. 17, 18 가격이 돼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회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매물이 계속 느는 추세. 늘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뭐 잠깐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좀 저희 힘드신 분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센츠도 지금 14, 15까지 떨어져야 돼요, 지금. 네네. 14, 15까지. 네. 둔촌중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얘가 지금 12억 6천, 13억 정도 지금 되는 거거든요. 네, 국평이. 그렇죠. 분양가가 13억 정도 말씀하신 정도 되는데 그렇죠. 서울도 뭐 확장하고 옵션 넣고 네, 하면 뭐 맞아요. 13억 5천. 네, 그렇죠. 그 정도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앞으로 바뀌는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2020년과 21년의 가격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5%까지 낮추고 임대차 3법까지 발의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였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싸다 보니까 2030 세대가 패닉바잉에서 엄청나게 사게 됐고. 그렇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오늘이 제일 싸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떨어진 이제 그 코로나 버블이 없어진 정도고 그래서 2019년 말 2020년 가격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게 코로나 버블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많이 좀 떨어졌으니까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둔촌주공이 물론 분양가가 그 고점 대비로 본다면 네. 저렴한 분양가로 보일 수 있지만 네.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고민을 해보셔야죠. 더군다나 지금 뭐 금리가 멈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 그랬어요 파월 의장 예전에.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지금은 앞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환경이 지금 갈등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네네. 전 세계가 뭔가 효율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뭐 원자재가 어디가 싸고 인건비가 어디가 싸니까 싼 것들을 조립을 해서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블록 경제화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는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제적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도 결국은 투자거든요. 투자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지금 2020년, 21년에 고점에서 자칫 잘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지금 고통의 시기를 또 겪고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좀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은행 금리가 지금 뭐 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4%라고 치면 네. 예금 금리가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이 매년 몇 프로씩 상승을 해야 본전이죠? 5, 6%는 올라줘야 거기다 대출이자까지 하면 한 7% 정도는 나와야. 그렇죠. 그렇죠. 예금 금리 이거 리스크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주택 같은 경우. 그럼요.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한 6, 7%는 매년 올라줘야 그냥 본전이에요. 그냥 가격이 똑같아도 손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좀 신중하게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어떤 DSR 측면에서 네. 우대를 주는 또 네. 뭐 40년, 50년 네. 이런 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네. 과거에 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연상된다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네. 규제 완화 대출 지원 정책 등으로 내려가는 집값 하락폭을 네. 반전시키진 못하더라도 좀 네.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소용이 없다. 네, 소용없다. 네. 왜냐하면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래가 좀 지금보다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 한번 볼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서울 한번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이 선이 아닌가요? 그래? 선은 매물이에요. 팔려고 하는 매물. 그러면 매물.
지금 거래량이 뭐 거의 바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1월 달에 지금 132건. 11월 달에 500건이 좀 안 되고요. 10월 달에 500건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최악이냐면 네.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막 자, 이렇게 지금 바닥을 기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역대 거래가. 최저 수준. 역대 최저라니까요. 이때 금리위기 때 잠깐 이제 한 몇 개월 잠깐 작았는데 네. 지금 이런 기간이 지금 1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보다 수준의 매물 감소가 지금 1년 넘게 되고 있다. 아니, 매물 감소가 아니라 네. 매매의 거래 감소. 거래 감소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매물이 없어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건가요? 누가 없는 거죠? 사줄 맞아요.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조금 특별 보금자리는 이거 해준다고 시장이 돌아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런 게 좀 이걸 이용해서 좀 사볼까 하는 거지. 그럼요. 애초에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한 건데. 그렇죠.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네. 거래량이 최소한 정상으로라도 복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비정상적인 엄청난 거래 절벽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이제 수급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숫자로 알 수 있어요? 네네, 데이터로. 가장 최신데가 1월 9일 데이터인데 서울 데이터, 전국 기준으로 볼게요. 네네. 저희는 보통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하지만 네. 보통 발로 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수치 말고 감으로 전국에 몇만 호 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있죠. 네네. 요게 매도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빨간색 선 있죠. 네. 요게 매수자의 숫자입니다. 지금 매도자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매수자 숫자는 매도자 살짝 줄었지만 네. 역사상 최고다. 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 맞죠? 네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고 매수자는 있나요? 거의 없죠. 네네. 그래서 매매 수급이 어때요?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 금융위기 때 사실 분위기 얼마나 살벌했어요. 난리도 아니죠. 주가 폭락 막 반토막 이상 깨지고 그쵸. 진짜 분위기 살벌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지금은 근데 무슨 위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체감적으로 뭐 엄청난 느낌은 그렇죠. 아니죠. 무슨 위기가 터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억 2억이 네. 한두 푼 하는 자, 것도 지금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 시장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네. 요 파란색 선이 전세의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요 빨간색 선이 전세의 수요입니다. 근데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급이 지금 역사상 어때요? 가장 안 좋죠. 이것도 역사상 가장 안 좋네요. 전세 수급이 가장 안 좋다. 전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에 비해서 전세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없다라는 없다.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세 수급이 역사상 최악인데, 자, 전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세 시장이 좋아지지 않고 매매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은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실거주. 그렇죠. 실제 100% 실제 수요가 그대로 반영됐다는데 반영이 되는 게 전세인데 전세 시장 이렇게 안 좋아. 즉 전세 시장이 계속 약세예요. 그렇죠. 자,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약세인데 과연 매매 시장이 도와줄 수 있냐? 뭐 정부가 무슨 규제 풀고 특별 보금자리 해준다고 그거는 완전 그냥 어떻게든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든 최악만은 막아보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다시 대세가 상승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보려는 정책이지. 네. 이걸 뭐 대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데이터로 보니까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